45분이고요. 네, 준비가 되셨으면은 6교시죠? 네, 6 한번 입력해 볼게요. 6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시고, 네, 목소리랑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요거 제가 문제 만드는 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텍스트라고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올려주시고, 그래서 혼자서 해보기라고 돼 있는데 주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많이 해요. PDF라고 이렇게 해서요. 현재 PDF로는 88페이지 보고 계십니다. 88페이지 보고 계시고, 이게 혼자서 해보기라고 이렇게 이제 많이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고 T 한 번, 두 번,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B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 하나 올려서 여기 Q1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3개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Q1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먼저 써요. 다음 표에 내용을 데이터 화면이 안 나옵니다. 프레임으로. 네? 화면이 안 나옵니다. 화면이 안 보여요? 화면이 지금 됐다고 돼 있는데 계속 안 보이나요? 화면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브레이크 타임 떠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에서 해주셔야 돼요. 이제 보입니다. 예, 그게 이해나 과장님께서 풀어주셨어야 됐는데 지금 보인다고 하시니까 진행할게요. 예, 다음 표 내용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출력해보자. 자, 출력해보세요. 이렇게 진행하시고, 자, 블럭으로 잡으시고, 자, B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하셔가지고 얘를 캡처 하셔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넣어주시고, 자, 그렇게 하시고 코드를 가지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코드.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실 건데 이제 중요한 거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자라고 되어 있고, 각각에 해당하는 거에 제품 가격, 판매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여러분들 아마 했던 거가 있으실 거예요. 위쪽에 이런 것들을 했던 거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가져오시는 거예요. 잘 못하시겠다. 그러면은 기존에 했던 걸 이렇게 가져오세요. 컨트롤 C가 안 됐나? 가져왔죠? 여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보자. 데이터 프레임. 뭐지? 거기에 제품 가격, 판매량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제품이라고 한글로 써도 되기는 해요. 솔직히 말해서 되긴 하는데 이런 것들 주로 영문으로 씁니다. 그래서 제품에 해당하는 거를 프로덕트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는 지금 사과, 딸기, 수박 이런 거가 돼 있으니까 플루트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이거 왜 키보드가 안 눌러지죠? 잠시만요. 이게 제가 워낙에 빨리 하나요? 이게 얘네들이 빨리 인식이 안 되네. 플루트 이렇게 하시고, 그치? 거기에 첫 번째가 사과, 두 번째가 딸기, 세 번째가 수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처음 배우셨다 하시면은 기존에 배웠던 거를 가지고 와서요 수정을 좀 하시면서 진행을 하세요. 그래야지 좀 덜 복잡하고 덜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프라이스에 해당하는 것도 똑같이 이 부분을 따다 클릭을 해서 지우시고 프라이스라고 바꾸세요. 그죠? 가격은 영어로 프라이스죠. 시스템이 지금 너무 제가 빨리 치고 있는지 애가 내린 건지 프라이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숫자 값들은 그냥 숫자로 쓰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빨리 인식을 못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1800, 그 다음에 1500, 그 다음에 3000원. 자, 이렇게 그죠? 만들어내시고, 자, 그 다음에요. 판매량도요. 판매량이 세일이라고 할까요? 세일즈.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자,
24, 그 다음에 38, 13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고 이렇게 이제 다 만들었으면은 Shift 엔터 하셔서 실행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품 가격 판매량에 해당하는 것과 이제 영문에 해당하는 걸로 해가지고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fruits, price, sales.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고. 자, 앞에서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을 하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DF라고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과일의 가격 평균과 판매량 평균을 구해보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과일의 가격이다 라고 했으면은 우리는 프라이스라고 하는 게 가격이죠. 가격이고 판매량에 해당하는 거는 세일즈가 판매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코드 하나 올려내시고 그 다음에 또 텍스트 하나 올려볼게요. 그렇죠? 예, 그 문제부터 좀 쓰겠습니다. 큐트. 자, 앞에서 만든 데이터 프레임 이용 해 과일의 가격 평균과 판매량 평균을 구해보세요. 그죠? 되고 자, T 두 번, B 한 번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입력해 봐야 되는데 앞에서 만든 거 참고할게요. 앞에서 만든 거 이렇게 썼네. 그지? 그래서 이 문제에 해당하는 거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안 들어오다라 하시면은 기존에 해당하는 걸 다시 한번 복습하고 풀어보시든 아니면 이걸 가져와서요. 참고하면서 풀어보세요. 이렇게 가져왔고요. 네, 가져왔죠? 가져왔고 자, 얘를 여기다가 믹싱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믹싱 할 거예요? DF는 똑같네. DF 이렇게 하시고 DF 하시고 자, 대괄호 해서요. 과일의 평균, 가격 평균이에요. 과일에 해당하는 거가요. 과일의 가격에 해당하는 게 프라이스예요. 그래서 프라이스즈 이렇게 쓸 거고요. 이렇게 쓸 거고 여기에 개수가 3개죠. 그래서 나누기 3 이거죠. 나누기 3 이렇게 해서 걔네들에 해당하는 거 가격의 평균이에요. 이게 그죠? 가격의 평균 그죠? 그래서 이 썸을 한 거를 걔네들을 나눠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죠? 썸을 한 거를 플라이스에 썸을 한 거를 나누기 3 하시면 됩니다. 위에랑 형태가 똑같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실행하시면 이렇게 2,100원 나오시는데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계산기를 통해서 한 번만 해볼 필요가 있죠. 계산기를 통해서 이건 뭐 암산해도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는데 계산기를 통해서 자 1,800원 더하기 그죠? 1,500원 더하기 그 다음에 3,000원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2,100 정상 그죠? 내가 계산기가 더 편하죠. 아직 코딩이 완벽하지 않으실 거니까 계산기 통해서 이 결과값이 코딩에서도 동일하게 나온다 하면은 잘 하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고 또요 하나 더 하실 건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해보세요. 어떤 거를? 판매량 평균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세요. 네, 1분만 드릴게요. 위에 거 참조하셔도 되고 복사해서 바로 뭐만 바꾸시면 되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거 복사해서 오셔서 갖다 붙이고요. 판매량에 해당하는 변수는 세일즈죠. 세일즈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따닥이 잘 안 되네. 원래 이제 컴퓨터 좋으면 따닥이 잘 되는데 컴퓨터가 조금 느리네요. 자, 그래서요. 지금 봤던 2125 이것도 24 더하기 38 더하기 13 나누기 3 했을 때 결과물 25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게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446쪽이라고 나오시는데요. 현재 우리가 이게 그 교재 페이지는 84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교재 페이지도 이렇게 한번 써놓으면은 나중에 뒤에서 찾기가 편해요. PDF는 88이고 교재 페이지는 84페이지거든요. 교재 84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한번 가보세요. 이 446쪽
446 이렇게 이제 가시면 이게 446쪽이 아직 정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부터 정답이죠. 여기부터 정답이고, 자, 여기 있는 거 이제 쭉 봤더니, 자, 우리가 교재 84페이지래요. 여기 있네요. 그치? 교재 84페이지고,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 프라이스, 플루처 프라이스 볼륨이라고 여기는 변수명을 잡기는 했네요. 근데 뭐다? 우리 원하는 대로 잡으셔도 돼. 뭐는? 변수명은. 그치? 변수명 우리 마음대로 잡으시고, 사과, 딸기, 수박 이렇게 했고, 1800, 1500, 1300, 24, 38, 13 정상적으로 입력했고, 여기는 세일즈라고 했는데 우리는 DF라고 했네요. 그치? 그래서 변수명은 달라도 됩니다. 변수명 달라도 되고요. 얘네들의 결과값 썸에 해당하는 거 나누기 3 했을 때 2100. 그죠? 다음에 DF 세일즈에 나누기 3 했을 때 25.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 그죠? 이 콜앱에 해당하는 거랑 어떤 식으로, 그치? 싱크를 맞춰서 보시면 되는지를 확인해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88페이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88 하면 다시 가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 잘 적어놓고, 그죠? 여러분들 가게 되면은 더 좋고, 아까도 여기 이제 정답에 해당하는 것도요, 여기 이제 446페이지였나? 이렇게 갔으면은, 지금 446페이지가 아니잖아요, 결국엔. 그죠? 그래서, 여기잖아. 그래서 450을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해요. 그죠? 정답? 450페이지. 그죠? 이런 식으로. PDF 450페이지. 정답은 PDF에 이런 식으로 해놓게 되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하니까 공부가 좀 수월하죠. 한번 찾으면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두셔야 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공부하시는지 이 교재 그죠?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또 중요한 게 나왔네요. 4.4-3절 중요한 거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셨고 4-3절 내려오셔서 외부 데이터 이용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외부 데이터는 회사에서 엄청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실 거고요. 첫 번째. 자, 데이터 분석할 때는 직접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을 해보셨어요. 위에는 해봤는데 외부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할 때에는 엑셀의 외부 파일이 있고 CSV 외부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부터 불러오실 거예요. 엑셀 파일부터 불러오실 건데 이거 앞에 있는 코드 가져오셔야 돼요. 인풋 구문, 콜앱에서는 인풋 구문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냥 여기다 다 가져왔어요. 가져왔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 리피터 랩에서는 이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요거 그냥 쓰시면 되고요. 콜앱에서는 인풋 구문 쓰셔야 됩니다. 그죠? cd라는 거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하는 거 다시 찾아도 되지만 요거 파일에 노트 열기 아까 거 찾으세요. 그죠? 아까 거 찾으세요. 노트 열기로 아까 걸 찾아요. 어디? 11장에 해당하는 찾으시고 그러면 아마 거의 첫 부분에 앞에 첫째 부분쯤에 인풋 구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콜앱은 그런 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죠? 하나 파일을 새로 키게 되면은 그 새로 킬 때마다 인풋 구문이 필요해요. 어디냐? 요거 인풋 구문 필요합니다. 요거 긁어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오전 녹화본이 없다네요. 그렇고 요거 코드랑 그다음에 요거 cd 명령어 그죠? 이거 뭐죠? 전체 모든 사람 다시 자, 요 코드 요거랑 그다음에 요 cd 명령어요. cd 명령어에 해당하는 거 요거 자, 요거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하니까 요걸 가져다가 여기다 넣으세요. 어디 갔죠? 하나가 다시 켜진 게 아니네. 새 노트 열기로 열어서 4장 요거 가져다 넣으세요. 제가 지금 드린 거 여기다가 그죠?
임포트 구문 가져다 넣으시고, 이거 아니죠? 코드에다 가져다 넣으셔야 돼요. 코드에다가 일단 가져다 넣으세요. 가져다 넣고, Shift 엔터. 하시면은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 연결할게요. 그죠? 계정 선택, 내려가셔서 허용. 그죠? 이렇게. 일단은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건 구글 콜앱과 구글 드라이브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코드는 CD, 코드 하나 넣어놓고, 여기다 일단 대기 해놓고 대기할게요. 여기 끝나야 돼. 여기 끝나야 그 다음 거 돌리면 됩니다. 지금 마운트 중이고요. 네, 끝났어요. 끝났으면 밑에 있는 거 동작을 시켰을 때 에러가 안 나면은 그냥 쓰시면 되고, 에러가 나면은 코드 셀 하나를 더 놓고 다시 쓰세요. CD라고 이렇게. 버그가 있어요. 이거는. 이 버그가 있기 때문에 다시 쓰시면 또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가다 안 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셀 하나, 코드 셀 하나 더 놓고 다시 이 경로를 쓰세요. 이 경로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복사해놓은 방법 아시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셔서, 그죠? 놓으시고, 그 다음 코드 놓고, 이거 입력해 보세요. 일단 가져와지는지 입력해 볼 건데요. 자, PD라고 해서, 자, 리드 이번에는 엑셀이라고 썼어요. 엑셀 파일 불러올 때는 리드 엑셀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자, 파일명 자체가 엑셀 언더바 이그잼 엑셀 xx예요. s,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요거를 df 언더바 이그잼이라는 변수에 넣고, 자, 걔를 찍어내시면 결과물이 들어와야 돼.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잘 되시면은 숫자 5 한번 입력해 보시죠. 네, 여기까지 숫자 5 한번. 네, 잘 되시면 숫자 5. 그래서 요게 계속 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챕터별로 이 코드 파일을 만들어내실 거기 때문에 이 코드는 계속 쓰실 거예요. 계속 쓰실 거예요. 네, 두 분만 되시나요? 코랩을 여기다가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자, 복사해서 쓰셔도 됩니다. 복사. 대신에 뭐다? 경로는 본인 걸로 쓰셔야 돼요. 경로는 요 경로 찾아오시는 법 아시죠? 이렇게 하라고 했죠. 자, 여기에 이렇게 가시는데 221017 그죠? 컨트롤 F로 찾으라고 했고 221017 이렇게 찾으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 중에 땡땡땡 선택하셔서 경로 복사 이렇게 하시는 거였죠. 경로 복사를 하시고 경로 복사 되시면 이 코드에다가 CD 홀다운표 컨트롤 V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필수 코드니까 이거는 제가 이 노션 링크를 공유를 드렸을 거예요. 노션 링크 공유 드렸으니까 그거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복사 기능 될 거거든요. 노션에. 네, 복사하셔서 바로 여기다 넣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지금 복사 이렇게 했어요. 복사하시고 바로 넣으시면 바로 돼요. 얘도요. 복사하시고 없애고 자 다시 집어넣을 때 되죠. 그죠? 그래서 노션이 좋은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이제 강의교원 같은 거 노션으로 많이 만듭니다. 근데 시간이 짧아서 지금 노션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교재로 바로바로 지금 하고 있어요. 바로바로 하고 있어요. 정리를 어디서 하고 있다? 콜랩에서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리 자체를. 자, 그래서 우리가 엑셀 파일 불러오는 방법 일단은 콜앱에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가 들어오는지까지 확인을 하시라고 했는데 5가 3번만 입력이 된 거 봤을 때는 다른 분들 아직 안 되셨나요? 되셨으면은 5 한번 입력해 주실래요? 제가 보고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안 되신 건 아니고 안 눌러주셨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엑셀 파일을 불러와 보실 건데 엑셀 파일에 해당하는 거는요. 현재 엑셀 언더바 이그잼에 해당하는 이 파일을 가져오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 원본 파일을 잠깐 보실게요.
자, 원본 파일은 현재 어디에다가 제가 넣어놨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그 주피터 웹을 하시는 분의 경로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우리는 네. 지금 네. 원래 여러분들은 저걸로 만드셨죠. 이걸로 제가 지금 컴퓨터를 바꿔가지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221017 한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 안에 여러분들 파일을 넣어놨는데 저는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데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일이 얘예요. 엑셀 언더바 이그잼이 얘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운로드 받은 파일 중에 있으니까 얘를 열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 지금 열었어요. 원본 데이터 열었고요. 원본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원본 데이터가 id부터 사이언스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일반적으로 이 열 머리글이라고 하죠. 열 머리글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열 머리글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자, 그래서 첫 번째 행을 보면 이게 첫 번째 행이죠. 첫 번째 행이고 거기에 5개의 변수 어떤 게 있더라? id, n클래스, math, english, science 이런 게 있더라 라는 거죠. 돼 있고 걔네들의 세 과목 시험 점수라고 돼 있어요. 세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math, english, science 이게 이제 세 과목을 뜻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 있다. 행에 해당하는 거 21행까지 있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단축키 아시죠? 어떤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 하시면은 요게 개수가 나와요. 21 이렇게 개수가 21개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 빼고 21개예요? 뭐 포함? 열마리걸 포함해서 21개입니다. 현재 21개다 그 얘기고 자, 첫 번째는 변수명이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20개가 데이터다 라는 거예요. 자, 20개가 데이터다. 그래서 이 파일에 해당하는 걸 파이썬에서 불러온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코랩 혹은 주피터 랩에서 불러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워킹 디렉토리에 엑셀 파일 삽입하기 우리 다 갖다 놨어요. 워킹 디렉토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하는 폴더를 뜻하는 건데 코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리눅스 환경이라서요. 마운트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써요. 이게 리눅스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마운트는 산에 오르다 이런 뜻으로 파일을 올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로 이렇게 쓰는 거가 아마 맥북을 혹은 리눅스를 아시는 분들은 슬러시 컨텐츠 이렇게 쓰는 거가 맥북의 경로 설정하는 방법이랑 동일하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고요. cd라고 하는 명령어는 도스 명령어 그 다음에 리눅스 명령어에 둘 다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change 디렉토리의 약자예요. 그래서 폴더를 변경해줘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이 경로에 해당하는 게 워킹 디렉토리로 해줘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피터 랩에서는 이 현재 경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지 파이썬인데 아마도 22년 10월 17일 하나라는 폴더에 그죠? 내가 지금 이 공사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하는 요 코드를 입력하고 있는 거와 여기에 exam.csv 이건가요? exam 엑셀 언더바 이게죠 엑셀 액세스 같은 경로에 있거든요. 같은 경로에 있으시면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그냥 쓰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냥 쓰시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경로가 아닐 때는 절대 경로에 해당하는 거 쓰시면 되는데 같은 경로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디폴트 경로 세팅을 해보셨어요. 얘는 뭐다? 세팅하고 그냥 이렇게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이쪽은 그 코드를 쓰고 있는 거랑 예제에 해당하는 거 같은 경로에 있으시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디폴트 경로에 그러니까 결국엔 코드를 쓰고 있는 곳이랑 데이터가 같은 폴더 내에 있으면 그냥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가지고 오셨다. 그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금 요게 원본 파일이죠. 요게 원본 파일이고 자, 요게 원본 파일이고 이 원본 파일이 우리 코랩에 혹은 주피터 노트북에 주피터 랩에 잘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부 데이터를 이 코랩과 혹은 주피터 웹에 가져온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오전에는 read CSV라는 거를 해보셨고요. 지금은 read 엑셀을 해보시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엑셀 파일 가져올 때는 read 엑셀, CSV 가져올 때는 read CSV라고 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확장자까지 같이 입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뒤에는 홀다운표 붙여야 된다. 이거 까먹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죠? 홀다운표고 쌍따옴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일단 잘 가져왔고요. 데이터 잘 가져왔고 내려갈게요. 하는데 그 밑에는 코드 하나 입력해서요. 저만 할게요. 저만 할게요. 저만 할 건데, 자, 이 콜앱에서는 요거 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콜앱에서는 홀단표 쓰고 이렇게 했잖아요. 얘가 절대 경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왜요? 루트부터 다 써서 그래. 루트도 쭉 다 쓰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경로. 여기에요. 뭘 써요? 슬러시 하셔서 이 파일명까지 같이 써버리는 거예요. 파일명까지. 저만 할게요. 여러분 보시기만 하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파일명까지 같이 써서요. 그죠? 뭘 하죠? pd.readx. 이렇게 하시면은, 그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 df 언더바 exam의 결과값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지? 이게 그래서 뭘로 쓰는 거예요? 절대 경로로 쓰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워킹 디렉토리가 아닌 폴더에서는, 이 파이썬에서는 역슬래시가 아니고요. 슬래시로 쓰셔야 돼요. 그지? 경로에 해당하는 거 슬래시로 쓰셔야 된다. 그렇고, 얘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df 언더바 exam 이렇게 했고요. 거기에 td.read 엑셀을 쓰실 건데요. 여기는 C 드라이브도 쭉 나오실 거예요. 쭉 나오실 건데, 여기에서도 마우스 오른쪽 하시면은 카피패스라는 게 있어요. 카피패스. 그래서 얘를 카피를 하시고, 여기다가 갖다 넣으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집 파이썬이라는 데에 엑셀 exam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거를 가지고 오시면, PD가 안 되니까. 자, import pandas HPD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파일 납한 대로, 네, 여기가 에러 메시지가 경로가 안 맞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절대 경로로 써보실 건데 왜 안 맞냐면은 이거 슬러시로 썼는데, 일단은 절대 경로로 써볼게요. 이 파일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저는 그지? 여기 있어서 이 경로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갖다 붙이겠습니다. 그렇죠? 붙일 건데 이게 역슬래시로 들어와요. 복사해버리면. 그래서 슬러시로 이렇게 바꾸시고 여기 이지 파이썬 다음에 엑셀, 그죠? 그럼 가지고 왔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주피터 웹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경로에 해당하는 거가 좀 어렵다 하시면요. 저처럼 절대 경로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지 파이썬 필요가 없이 이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 같은 폴더 안에 있거든요. 이 파일이랑 이 코딩 쓰고 있는 파일이랑 이 원본 데이터랑 같은 폴더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방법을 상대 경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는 방법을 절대 경로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면은 숫자 6 한번 입력해 보실게요. 절대 경로, 상대 경로 아마 아시는 개념이실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야, 그죠? 그래서 리눅스에 해당하는 경로 설정, 그 다음에 윈도우에 해당하는 경로 설정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요. 일단은 이제 잘 가져왔습니다. 잘 가져왔고요. 자, 분석을 해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바닥 합쳐야게, 그죠? 4점 분석하기. 이렇게 하시고요. 자, 두껍게 처리하겠습니다. 분석을 할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석에 해당하는 건 데이터를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수정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뽑아내는 걸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와 과학 점수에 해당하는 전체 평균을 구해보세요. 그래서
영어에 해당하는 거의 평균, 그죠? 과학에 해당하는 평균, 이렇게 하셔서 해보자. 그래서 썸 하시기 전에 원래부터 써야 되는 거는 이거, df 언더바 이그잼을 먼저 뽑아보세요. df 언더바 이그잼, 이렇게 먼저 뽑아보시고, 뽑으신 것들 중에, 우리의 필요한 잉글리시, 이렇게 하시고, 자, 개수가 우리가 20개라고 했어요. 자, 20개.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단 여기부터 보세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실 거야. 하나씩 다 나오네요. 그죠? 하나씩 다 나와야, 여기 이제 나중에 브로드캐스팅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썸 하신 거예요. 잉글리시에 해당하는 걸 썸 하신 거를 나누기 20한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전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에 평균값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얘만, 그치? 잉글리시에 해당하는 거 사이언스, 그죠? 이거 알려드렸어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면 금방 해요. 그치?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면은 금방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과학에 해당하는 평균값. 영어 점수가 월등히 높네요. 과학보다. 과학이 저도 더 어려웠어요. 영어 점수는 잘 나오고 있는데 과학 점수는 잘 안 나오네요. 자,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균을 구하실 때 이 개수에 해당하는 거가 우리가 일일이 셌어요. 그죠? 개수를 셌는데 렌에 해당하는 함수를 쓰면 렌은 개수를 구하는 게 렌입니다. 그래서 렌을 통해서 하게 되면 어떤 게 좋으냐면은 원본 데이터의 개수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계산해서 가져와요. 지금 20개인데 만약에 데이터를 하나를 더 늘렸어요. 행데이터 하나를 늘렸으면 21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렌을 통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렌에 해당한 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볼 건데 이건 파이썬 문법에서도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x라고 하는 변수에 1, 2, 3, 4, 5라는 값을 넣고 x를 한번 찍어냅니다. 찍어내시고 그러면 1, 2, 3, 4, 5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 렌에 해당하는 함수를 통해서 x 안의 개수를 구해줘 했더니 5개가 나오더라. 그래서 자, 렌에 해당하는 거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의 개수를 구할 때 쓴다. 그죠? 데이터 프레임을 입력하면 행의 개수를 출력을 하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게 데이터 프레임의 행개수를 구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하는 거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자, PD 판다 쓰고요. 데이터 프레임 하셔가지고 우리 횡렬에 해당하는 거 12개 이상을 만들어낼 거고 브레이스 가로를 통해서 첫 번째 키값 A 땡땡 1, 2, 3 이렇게 하시고 심플로 이거 어려우시면은 한 세트를 복사하시라고 했어요. 한 세트 복사해서 붙여 넣으세요. 붙여 넣으시고 B라는 키값에 4, 5, 6 있네요. 4, 5, 6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셔서 df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습니다. df 쓰실 건데 정렬도 잘 맞춰라. 이렇게, 그죠? 여기는 키보드 치시는 거가 원활하실 거니까, 그죠? 제가 조금만 시간만 드리면 다 따라오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끝나셨으면 Shift Enter 하시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일단은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셨고, 그 중에서 자, 여기 렌을 이용해서 시험 점수 평균값을 구해보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df 언더바 이그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솔직히 말해서, 그죠? 이게 솔직히 말해서 df 언더바 이그잼이 요 위에 있는 놈입니다. 요 위에 있는 놈. 헷갈리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df예요, 현재. 그래서 df 언더바 이그잼에 렌을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렌을 이렇게 써보시면은 현재 데이터가 20개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요. 원래 여기서 좀 필요한 게 df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df 여기서 렌을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그죠? 네, 3이죠? 그죠? 배수가 3개죠? 3개라서 이걸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 없이 뭐가 왔어요? 뜬금없이 이게 와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확인해 봤더니 20개, 결국은 여기가 20개고, 앞에 우리는 뭐예요? 했던 거죠, 이거. 그죠? 그래서, 여기 거 가져오세요. 그래서 여기 거, 나누기 20 했던 거 가지고 오셔가지고, 밑에다 넣고, 얘요, 렌의 df 이그제미에 해당하는 걸 가져다 붙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렌에 해당하는 거가 되게 유용하게 사용해요.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바뀌어도 그 바뀐 것들을 다 알아채고 개수를 가지고 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사이언스도 위쪽 거 가져오셔서 갖다 넣으시고 이 렌만 바꿔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갖다 내시면 되고, 그래서 렌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더라 해요. 근데요,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잉글리시 사이언스 이런 거가 열 머리글이 있는 상태인데요. 자, 엑셀 파일의 첫 번째 행이 변수가 아닐 때가 있어요. 변수가 아닐 때는 그럼 어떻게 가져오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냐면은 이런 형태입니다. 자, 엑셀 이그잼 노바라고 돼 있어. 노베리어블. 그래서 첫 번째 원래는 이렇게였죠. 이렇게였죠. id, 그 다음에 n클래스 이런 거가 있는 상태였잖아요. 열머리글이 있는 상태인데 얘는 데이터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져올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가지고 와 볼 건데요. 가져와 볼 건데, 자, 우리가 리드 엑셀 가지고 엑셀 파일을 가져오실 겁니다. 가져오실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첫 번째 변수가 없으면은, 그죠? 한마디로 데이터가 바로 있게 되면은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거가 변수명으로 지정이 되버려서 첫 번째 데이터가 유실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고,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행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려면 요 옵션, 헤더에 넌이라는 옵션, 열마리글 없어요라고 하는 옵션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자, 요거를 좀 쓸게요. 자, 여기다가 텍스트 하나 넣으시고, 샵 3개. 엑셀 파일에 첫 번째 행이 변수가 아니라면, 그렇죠? 이렇게 하셔서, 이거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자,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 자, 원본 데이터 가져올게요. pd라고 하는 게 판다스 점 하위에 read excel을 통해서 엑셀 데이터를 가져오실 건데 어떤 엑셀 파일 명령? 엑셀 언더바 이그잼 언더바 로바 점 xlxx라고 하는 파일이요. 이 파일에 해당하는 거를 어디 변수에다가 넣을 거예요? df 언더바 이그잼 언더바 노바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죠. 자, 집어넣고 얘를 한번 찍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찍어보시죠. 찍어봤더니 첫 번째 행 데이터가 열머리글로 인식이 돼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행부터 데이터 시작하는 엑셀 파일을 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뭐래요? 첫 번째 행을 변수명 인식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명 자체가 이렇게 변수명을 인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실행까지만 이렇게 있는 0부터 시작했으니까 7개 맞죠? 이렇게가 나오는 문제가 있더라.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헤더에 넌이라고 하는 옵션을 달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A 복사, 컨트롤 C 이렇게 집어넣고요. 뒤쪽에다가 쉼표 찍고 헤더는 none 이렇게 달아줍니다. 소문자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n은 대문자로 쓰셔야지 돼요. none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돌려보면은 이제는 여기 잡아먹던 거가 잡아먹질 않고요. 0, 1, 2, 3, 4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 숫자 7 입력하실게요. 네, 교재가 지금 있기 때문에 교재를 보고 따라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제가 좀 빠르게 가도
그죠? 화면만 보고 있죠. 이쪽 화면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변수명이 0부터 시작한다. 이거 인덱스죠. 인덱스 0부터 시작하고 있고, 너네에 해당하는 거 첫 글자 n은 대문자로 입력. 요거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헤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게 뭐예요? 열마리가 없음을 뜻하는 거네요. 자, 내려갈게요. 그러면 엑셀 파일에 시트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현재는 우리 시트가 한번 보죠. 엑셀 이그잼에 해당하는 거가 시트가 여기가 한 개 있어요. 여기가 한 개 있고, 노바에 해당하는 것도 한 개 있는데, 우리는 한 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개 있는 거는 어떻게 가져오냐라고 하는 거가 이번에 주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텍스트 하나 올려내시고요. 샵 3개 엑셀 파일에 시트가 여러 개 있다면, 그죠? 이렇게 하셔서 두껍게 처리하겠습니다. 두껍게 처리하시고, 자, 일단 이렇게 가져오실 거예요. PD, 리드 엑셀 이렇게 가져오실 거고, 파일명에 해당하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 시트 네임에 해당하는 옵션 값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PD read 엑셀에서 엑셀 파일 가져오실 거고요. 엑셀, 언더바, exam.xlxx. 이 원본 데이터고요. 이 원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에 시트 네임은, 그죠? 시트2인데 S 대문자로 쓰세요. 저렇게 하실 거고, 그렇게 된 거를 어떻게 하자? df 언더바 exam에 넣자. df 언더바 exam. 이렇게. 자, 넣고, 개를 찍어보자인데, 이 원본 파일 다시 한번 보셔야 돼. 엑셀 exam.excel, 그죠? XML, 이건데,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만들어 보실 건데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 자, 요거를 하나를 만드세요. 만드셔서, 자, 여기 시트2라고 만들어지면요. 요거를 한 요만큼만 가져와 볼게요. 일반에 해당하는 것만 가져와서요. 시트2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셨나요? 이렇게 집어넣었으면요. 이거 파일명 다르게 저장할 거예요. 다른 이로 저장하실 건데, 엑셀 이그잼 2라고 할게요. 엑셀 이그잼 2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장하실 거예요. 저장하실 거고, 저장하신 거는 콜앱에 지금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콜앱에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엑셀 이그잼 2라고 만들어서 얘를 여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컨트롤 F 221017. 자, 여기다가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자, 요거를 드래그 하셔서 요 폴더 있죠. 폴더 이름에다 놓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파일에 해당하는 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아까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이렇게 밀어 넣었는데 제가 왜 구글 드라이브를 하라고 했냐면은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속도가 좀 빠르기도 하고 폴더째 넣을 수도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는. 콜앱에서 지금 밀어넣는 이런 형식은 파일 하나 갖다가 넣을 때, 지금 이렇게 심플하게 한번 넣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쓰기가 편해요. 이렇게 쓰기가 편해요. 이렇게. 그렇죠? 드래그해서 넣을 때, 여기 있죠, 지금 파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2번으로 바꿔보세요. 2번으로 바꿔서 동작을 시켜내시면 1번만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n클래스 1이라고 보이죠? 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콜앱에서는 이거 드래그해서 여기다 쏙 집어넣을 수가 있더라. 그렇죠? 쏙 집어넣을 수 있더라. 이렇게. 그치? 폴더에다 집어넣으셔야 돼. 그럼 밑에 보이죠? 파일을 드롭하면은 세션의 저장소 업로드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올라가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얘도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자, 이렇게 2번으로 하시고 동작을 시켜내시면 똑같이 보이죠? 그치? 왜요? 제가 여기에다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치? 자, 여기까지 잘 되셨다. 숫자 8. 그래서 이 교재가 지금 시트 2에 해당하는 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아마 제대로 안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시트 2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만 되셨네.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혹시라도 필요하시다. 한 번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숫자 9 한번 입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필요하시면은 9 입력하시고 아니다, 괜찮다, 8 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이 시트 네임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시트 이름을 입력을 하셨어요. 시트 이름 입력을 하셨는데 시트 이름 말고 숫자를 입력하실 수도 있어요. 숫자에 해당하는 거는요, 세 번째 시트 불러오려면 2를 써야 돼요. 인덱스랑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파이썬의 숫자는 0부터 시작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복사해서 넣어 보실 건데 여기를 시트 2 말고요. 숫자 2로 일단 먼저 해보세요. 숫자 2로 하면은 이거는 지금 에러 나실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에러 나실 거거든. 왜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뭔 말이냐? 얘가 지금 0이고요. 얘가 1이에요. 그지? 0하고 1밖에 없는데 이거를 뭐다? 2를 불러오라고 해서 이런 에러가 납니다. 어디요? 여기, 아유, 멀기도 멀다. 이게 2에 대한 거 인밸리드 없어. 두 번째 워크시트 파운드인데 실질적으로 세 번째를 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0번부터 세기 때문에 여기를 1이라고 입력을 하셔야 맞아요. 1이라고 입력하셔야 이게 정상 동작합니다. 자, 이렇게. 자, 얘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붙었어요. 그죠? 1이라고 입력해야 정상. 2라고 입력하면 에러. 그지? 에러 뜹니다. 뭐래요?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워크시트 인덱스 2번. 인덱스라고 써있잖아요. 인덱스는 0번부터라면서요. 그래서 1을 쓰셔야 맞다. 그 얘기예요. 그치?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시트 네임에 해당하는 거는 영문에 해당하는 걸 따서 쓰는 거. 이렇게 하시는 거. 여기서 따닥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그죠? 여기다 집어넣는 이런 형태를 쓰시는 거가 더 추천되는 형태입니다. 따닥 클릭해서 하세요. 괜히 쓰시다가 이거를 소문자로 쓰는 이런 경우들이 또 많아요. 소문자 그러면 에러 뜨지? 그죠? 에러 뜨죠?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엑셀 파일을 이 콜앱 혹은 주피터 웹에 가져오는 방법을 확인을 해보셨고, 그 중에서도 시트가 여러 개일 때 필요한 시트들을 가져오는 방법, 첫 번째는 이름을, 두 번째는 번호인데 번호 주의하실 것보다 파이썬 숫자 셀 때 0부터 센다 라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2를 쓰신 거는 세 번째 시트를 뜻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지금 48분째 강의 듣고 계시네요. 네, 저희 계속 필습을 해서 되게 빠르게 좀 나가는 느낌이기는 하네요. 근데 시간은 엄청 빨리 가네, 생각보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 갈게요. 지금 35분이거든요. 네, 50분까지 쉬었다 가겠습니다.